네, 그럼 이번에는 그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중국 기업의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면 기업의 부채 때문에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국가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또 사회주의 국가고 그걸 다 막아줄 것이다,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로스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2016년인가요? 15년인가? 그때 한번 공격하지 않았었습니까? 위안화를. 네네. 예, 근데 실패했죠. 그거는 성장하는 국가는 지금 조금 부채가 많아도 예, 그거는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KO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중국을 좀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포텐셜이 있는 나라는 넘겨뜨리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이 영란은행을 격침시키기는 되게 쉬웠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성장하는 이 청년을 잡아뜨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비관론적인 분들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로스도 그런 것 때문에 숏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이런 사회 인프라 같은 데 투자됐습니다. 근데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유령 도시입니다. non-performing asset이 막 생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건재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쓰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그런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국의 하나의 또 강력한 자산 혹은 그 무기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1조 1천억 달러의 그 달러 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계 경제를 보면 이제 1980년대 레이거니즘 이후에 미국이 중국한테 야 너희들 뭐 싸게 잘 만든다며 한번 만들어봐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주고 달러를 줬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받은 달러를 갖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샀죠. 네. 그래서 다시 달러가 그쪽으로 가서 미국인들이 구매력을 갖고 달러가 절상되니까 구매력을 갖고 계속 그런 순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의 입장이 돌변을 했는데 이거를 두들겨 팰까? 그러면은 꽤 의미 있는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기업들 중에 한계 기업들도 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서민들 중에서도 지금 이 저금리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순간적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국채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채 금리보다 높다. 우량 자산이니까 나 얼른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중국이 나는 이제 앞으로 때리기로 결심했어. 그러면은 다 때릴 때까지 일단은 기다릴 겁니다. 미국은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 세계 글로벌 투자자가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가 이제 그 중국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매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안 삽니다. 그럼 계속 폭락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거를 그 미국의 한계 기업이나 서민들이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그거 놓고 고민할 것 같아요. 자기네 쓸 수 있는 무기로.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쓴다는 건 막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은 그거를 쓰지 않고 그냥 그거 안 써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위안화를 절하시키겠다는 그 이유가 너희가 이제 그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우리는 이 수출 기반이 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달러를 벌어와서 그거를 되갚아주마. 이러면은 이제 이 중국의 내구성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면 패권은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냐면은 중국이 그 국채를 던지는 순간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자기네가 그냥 그걸 사버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3조 달러 이렇게 찍은 것도 야, 그 뭐 사실 푸틴 같은 사람들은 기생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달러를 윤정기로 돌려서요. 네. 달러를 찍었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원래는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석유를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물건 파는 사람들은 아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불만을 슬슬 갖는 거죠. 아까 그 마카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거고요. 영란은행장. 예, 예. 근데 앞으로 계속 그래 보세요. 야, 미국은 도대체 나중에 이런 그 인플레가 어떻게 오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예, 굉장히 사실 옛날에 쿠그만이라는 사람 그 노벨상 받았던 폴 쿠그만 네. 네, 그 경제학자죠. 아, 약간 비관론자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아. 근데 그 하버드대학교 교수죠. 근데 그 사람이 백금주화라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기 요만한 백금주화를 찍자. 그리고 여기다 1조 달러 이렇게 쓰자. 정부가 그래놓고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가의 빚이 거기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사오자는 거예요. 아. 1조 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 그 빚을 사오면 미국 그 국가 부채가 많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장난 같은 얘기죠.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어떤 그러한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빚의 문제 뭐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신뢰를 한 번에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었죠.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국채 미국의 어떤 자산을 그 금융자산을 뭐 1조 달러 아니 뭐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 저쪽에서 찍어가지고 만들어 그냥 무슨 뭐 요술봉도 아니고 이제 항상 모든 국가의 그 관계라는 것은 신뢰에 의해서 바탕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언더마인하는 거죠. 네, 아 신뢰 위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개인들의 어떤 부동산이 됐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됐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산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 성장하는 국가, 그러니까 거품이 좀 지금 당장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긴 미래를 보면 그게 꼭 필요한 에셋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그 매수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1990년대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밀레니엄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부동산 거품 뭐 이런 것처럼 이 기업들이 빚이 많았어요. 은행들이 부실해졌었죠. 중국이요? 네네. 그래서 이 그 중국의 부채의 문제, 이런 그 거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 정부가 그냥 국가 빚으로 안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정부를 의심할 수 있냐 이거죠. 성장하는 나라인데 거기다 중국의 민간을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를 의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퍼블릭 데트 투 GDP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직 뭐 50% 국가 재정이 괜찮다. 되려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높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 중국이 국가적으로 그 빚을 다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안아준다라는 의미가 중국이 뭐 이렇게 빚을 탕감해준다든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거를 그냥 없는 거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의 빚이라는 게 다 이제 그 지방 정부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 정부 빚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그냥 중앙 정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어쨌든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해결이 다 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뭐 그것을 리밋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투자할 만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쇼크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글로벌 쇼크로 봐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금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은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 금리를 내려주니까 내가 당장 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더라. 소비를 더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 늙으면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소비를 안 하죠. 금리를 내려줘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효과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재정 지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한다는 건 정부가 빚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이 계속 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준 거죠. 그래서 시중 채권이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오는 거고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채권이 품귀 현상 벌어지는 거잖아요, 시중에.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신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채권이 품귀 현상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정 정책을 심하게 해서 국채 공급을 늘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럼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못 견디는 이 기업이나 가게가 확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정책도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부자들의 돈을 뺏는 수밖에 없어요. 부자세 거두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가겠죠. 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장롱에다 금 쌓아놓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가 생겼을 때 앞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이 굉장히 증폭될 텐데 그리고 수익률은 계속 참을 수 없이 낮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는 금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